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앤서니 라빈스. 이우성 옮김. 자, 아주 긍정적인 얼굴을 가지신 분인데 뉴욕 타임즈 1위를 했다고 하고 있군요. 자, 이분의 책을 앞부분은 다 요약을 했는데 뒷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자신의 기준을 끌어올리는 자신의 기준을 어떻게 긍정 마인드에 대한 이 사고를 키워나가라는 것인데요. 긍정 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쭉 같이 공부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판사와 배심원.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느낌뿐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할지도 결정하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치 체계가 이끄는 방향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와 동등하게 혹은 더 중요하게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 좋고 나쁜가,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어떤 것을 배워야만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다. 바로 이 구체적인 기준이나 표준을 나는 원칙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생각이 습관이 성공을 이렇게 바꾸어 나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참 정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원칙은 어느 순간이나 자, 이 화면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자, 원칙은 어느 순간이나 자신의 신경계에 느끼는 고통이나 즐거움을 촉발시킨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두뇌 속에 미니어처로 된 법정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 우리 각자의 원칙은 마치 판사와 배심원과도 같다. 그들은 특정 가치가 만족되었는지 아닌지, 기분 좋다고 느낄 것인지 나쁘다고 느낄 것인지, 스스로에게 괴로움을 줄 것인지 즐거움을 줄 것인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당신 신체 상태는 훌륭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이는 당신이 훌륭한 신체라고 믿는 일련의 표준을 스스로 만족시킨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 생각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질문을 하나 더 해보자. 당신은 훌륭한 연인입니까? 그 대답은 훌륭한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신의 원칙, 당신이 스스로를 재는 기준에 달렸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당신이 훌륭한 연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당신이 훌륭한 연인이라고 느끼려면 어떤 것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는 핵심으로 던짐으로써 당신의 원칙이 어떤 것인지 알아낼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이와 사랑을 나눌 때면은 뭐 이렇게 자, 상대방은 대개의 경우 근사하다고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건 알 수 넘어가 볼까요? 자, 뭐 이렇게 넘어가네. 자, 이 생각에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믿음에서 마음에서 생각의 사고가 나온다라는 것들인데 또 다른 제목이 나왔네요. 나는 뒤죽박죽인가? 나는 완벽한가? 그레고리 베이트슨이 지은 정신상태학이라는 책에서 읽은 복잡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여러 해 전에
저자가 딸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 그것을 알기 쉽게 바꾸어 보겠다. 어느 날 딸이 베이트슨에게 다가와서 재미있는 질문을 했다. 아빠, 이 사물들은 이처럼 쉽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죠? 얘야, 무슨 뜻으로 뒤죽박죽이라고 하는 거냐? 아빠도 알잖아요. 완벽하지 못한 거지요. 지금 내 책상을 보세요. 온 사방에 잡동사니가 널려 있어요. 온통 뒤죽박죽이라고요. 바로 어젯밤만 해도 완벽하게 치워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사물이 완벽한 상태 그대로 있지는 않지요. 너무도 쉽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요. 베이트스는 딸에게 물었다. 내가 여기 있는 내 물감 상자를 30cm 정도 움직여보면 어떨까? 그러면 어떻게 되니? 아니요, 아빠. 여전히 뒤죽박죽이에요. 어쨌든 아빠가 움직여 놓는 방식이 형편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똑바로 정리해야 돼요. 내가 내 연필을 여기에서 여기로 자 바로 움직여 보면 어떠니? 아빠가 또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이 책을 조금 벌어진 상태로 놓아두면 어떨까? 그것도 뒤죽박죽이죠. 자,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기분이 나빠지는 방법은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에 반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원칙 때문에 괴로움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나는 늘 놀라고는 한다. 이는 마치 자신이 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 상태로 인도하는 신경통로망은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반면에 즐거움으로 이끌어주는 신경통로는 몇 가지 안 되는 것과 같다. 이와 관련된 좋은 예가 새 운명 창조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남자아이 이야기이다. 그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안에 드는 유명한 기업가였다. 그는 업계에서 존경을 받으며 5자녀의 다정한 아빠이자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었고 신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했다. 사실 그는 마라톤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물어보았다. 자신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놀랍게도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내가 다시 물었다. 스스로 성공적이라는 생각이 들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려면 이 질문이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자,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경직된 원칙과 요구사항들을 쭉 늘어놓았다. 매년 300만 달러 정도 돈, 또 현재는 150만 달러, 20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보너스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 체지방이 8% 정도가 되어야 하며 현재는 9%,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나열하니까 계속 불만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단 한 번이라도 성공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러면 세미나 참석자들 가운데 원기 넘치는 남자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지금 참석하고 있는 세미나를 더할 나위 없이 즐기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나는 그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보았다. 자신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내게 활짝 웃어 보이며 말했다. 물론이고 말고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의 경우에는 스스로 성공적이라는 생각이 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활짝 웃으면서 물론이고 말고요. 자, 그러면 당신의 경우에는 성공적이라는 생각이 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한박 웃으며 아주 쉬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 발밑을 쳐다보고 내가 땅 위에 서 있다는, 즉 살아있다는 사실만 알면 되지요. 참석자들은 박장대소했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살아있는 하루가 다 축복이에요.
이 원칙은 새 운명 창조 세미나 직원들이 가장 애용하는 문구가 되었고 지금은 우리 회사에서 마련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사용되어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되새기게 해준다.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던 그 CEO처럼 당신은 불공정한 재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당신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당신과 마주치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불공정한 처사이다. 만약에 당신이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거나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원칙 체계를 채용한다면 혹은 언제 행복하거나 성공했다는 느낌이 드는지 알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감정들은 주위 사람들이 당신 가까이 있을 때 느끼는 방식뿐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 해도 당신은 자신이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어본 적이 없는 일련의 원칙들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 그러나 말로 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에 따라주기를 바란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군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하게 구울 가능성이 높다. 왜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할까? 그것은 대부분 문화적인 환경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대부분 엄격한 원칙이 없으면 성공해야 하겠다는 의욕이 없어지거나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동기부여가 안 될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동기부여가 목적이라면 지키기 어려운 원칙을 정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엄격하고 고통스러운 원칙을 정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 성취감을 맛볼 수가 없을 것이며 그 결과로 무기력 상태에 빠져들 것이다. 우리는 분명 목적의 위력, 진취적인 매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지만은 그 저변에는 결국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자, 생각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내가 긍정적이고 내가 땅에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내딛는 순간에 나는 살아서 축복된 인간이구나 하는 사람의 그 생각이라면 주변에도 그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부족하다는 그 불평 불만 속에 빠진다면 이웃에게 계속 그런 불평 불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원칙은 기분을 북돋워 주는가? 의기소침하게 만드는가? 자, 나의 원칙이 어떤 원칙인데 그 원칙이 나에게 힘을 주느냐 아니냐를 한번 보자 이 말인데요.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거나 앞길을 막는 원칙 대신에 행동을 취하고 기쁨을 느끼며 역경을 헤쳐 나아가게 도와주는 원칙을 갖고 싶어한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완벽하게 지키기가 절대로 불가능한 원칙을 갖고 있는 남녀가 세상에는 참 많다.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한 어떤 이들의 원칙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어야만 해 라는 것이다. 혹은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라고 투정을 부리고 불평을 늘어놓거나 때를 쓰더라도 다 받아주어야만 해 일 수도 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자, 이렇게 되면 우선에는 그 사람을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수용할 수 있지만 본심이 나올 때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될 수밖에 없겠고 서로의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생각 속에서 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 사고에서 넘어가자 막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자, 자신감에 대해서 능력 또한 재미있는 원칙이다. 능력에 대한 어떤 이들은 여러 해 동안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내었다면 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무언가를 내가 성취해서 만들어 나갔다면 나는 능력자다라고 하는 반면에 내가 이런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의기소침한다면 늘 나는 참 불행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길 수 있도록 게임 규칙을 정하라.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나는 승리자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라라는데요. 볼까요? 앞에서 우리는 가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오랫동안 공을 들였다. 자, 앞에서 내용들을 쭉 요약했는데 다시 이 뒷부분부터 보고 먼저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뒷부분 지금은 결론적인 부분의 내용을 미리 녹취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만약에 당신이 실현 가능한 원칙을 정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그 가치들이 충족되었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실현 가능할 너무 크게 잡지 말고 내가 하루하루 또 한 달, 1년의 계획을 잡아놓고 그것이 실현이 되어졌을 때 그 어떤 마음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운명을 스스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 보려 했을 당시에 나는 다만 다른 가치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있었을 뿐 원칙에 대한 개념은 없었다. 원칙에 대한 개념은 없이 그냥 목표 의식 없이 이렇게 했는데 원칙에 대한 그 발견을 한 날 나는 우리의 경험에서 괴로움이나 즐거움의 원천이 무엇인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괴로움과 즐거움도 내가 그 원칙에 대한 바른 정립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행복이냐 아니냐 그것을 만든다라는 건데요. 그죠. 이왕이면 행복의 원칙을 가지면 더 성취 욕구를 가지고 힘있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원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원칙을 어떻게 그러면 효과적으로 해볼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람들은 대부분 괴로움 쪽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이 점차 명확해졌다.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그렇게 괴로움 속에 로리가 기존에 추구하던 가치들은 뭘까요? 사랑, 건강, 안정감, 자유, 성공, 안정, 인정, 뛰어남, 조화, 존경, 성실, 정직, 재미 기존에 다 그런 생각은 다 갖고 있겠죠. 언뜻 보기 이러한 가치들은 아주 근사해 보인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그녀가 다정하고 건강하며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로리가 세 번째로 꼽은 가치는 안정감인데 네 번째로 선택한 가치는 자유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가? 안정과 자유? 그러니까 무언가 생각에서 잘못 잡혀 있다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여성은 커다란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다. 로리는 모든 측면에서 심한 욕구,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은둔 생활을 하며 사람들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들었다. 의사들도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었다. 의사들은 삶의 모든 사건과 경험을 판단하는 내부 시스템을 살펴보는 대신에 그녀의 행동, 그녀가 느끼는 두려움, 그녀의 감정을 살펴보는 데만 매달렸다. 뭔가가 정신과적으로 또 생각 사고에서 잘못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검사를 하게 되면 잘못 볼 수가 있다는 건데, 나는 로리의 가치 체계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유도해 보기로 마음먹고, 당신이 뭐뭐 하다고 느끼려면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당신이 행복하다 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라면 로리는 내가 사랑받는다고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이나 신념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지요. 완벽하지 않다면 사랑 받는다고 느낄 수가 없어요. 나는 완벽한 엄마이자 완벽한 아내가 되어야 해요 등의 대답을 했다. 피부로 느껴져야 되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나 그것이 나에게 느낌으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만 인정이다. 이렇게 하는 말인 답을 했는데 문제점이 바로 드러났다. 뭘까요? 사랑은 로리가 만든 목록에서 가장 사랑은 로리가 만든 목록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가치다. 그녀가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리가 세운 원칙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 복잡한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는 한 즐거움을 맛볼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뭔가 잘못 조성되었다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을 받아들여야만 자신이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면 어느 누구라도 당연히 그 느낌을 자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정한 원칙이 기분을 북돋워 주는지 아니면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3가지 기본 기준이 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충족시키기 불가능한 원칙이라면 좋지가 않다. 충족시키기, 당신이 세운 기준이 너무 복잡하거나 엄격해서 인생 게임에서 이길 수조차 없다면 이는 스스로를 기운 빠지게 하는 원칙이 분명하다. 힘 빠지죠. 두 번째,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해 충족 여부가 결정되는 원칙이라면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떤 특정 방식으로 반응해야 한다면, 혹은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어야만 한다면 이는 기분을 빠지게 만드는 원칙이다. 이 전형적인 예는 일식을 보려고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날씨가 자신이 기대하였던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행복감을 느낄 수 없었던 이들이라. 그러면 날씨도 무조건 좋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 있다면 흐린 날은 무조건 불행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되어버리니까요. 이러면 좋은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없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세 번째,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은 몇 가지 되지 않는 데 비해 기분이 그러니까 언짢아지는 방법은 부지기수라면 기운을 빠지게 만드는 원칙이다. 이게 로또를 맞추기까지 이게 계속 떨어지면 계속 불행해진다면 이거 참 불행이 너무나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리 원칙은 위의 3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킨다. 그녀의 모든 믿음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은 지키기가 불가능한 기준이다. 기분이 좋아지려면 외부 환경, 즉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변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어떤 반응을 통해서 타인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행복 여부를 갖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다음은 로리의 가치 등급 체계에 대한 나머지 원칙들이다. 그럼 나머지 어떤 원칙들을 세웠는가 봅시다. 예전에 로리가 추구하던 가치와 원칙은, 사랑에 대해서는
내 모든 믿음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거나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만 한다. 난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가 없다. 좋은 엄마이자 좋은 아내여야만 한다. 건강에 대해서는 내 식단이 내가 정한 엄격한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다고 느껴야만 한다. 뭐 이렇게 안정감은 모든 이들이 날 좋아해야만 한다. 뭐 이런 거. 자유, 내가 하는 일의 양이나 일하는 시간, 급료, 일에 대한 의견 등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자유다. 이렇게 원칙을 금전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만큼은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이렇게만 정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리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한번 봅시다. 로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만족시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건강에 대한 조건은 어떤가? 내 식단이 내가 정말 엄격한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다고 느껴야만 한다. 로리는 채식주의자일 뿐 아니라 생식만 하는데도 여전히 완벽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그 완벽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참 스스로가 불행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확률은 너무나 낮다라는 거죠. 특수 훈련이라도 받지 않는 한 별로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그렇겠네요. 예전에 로리가 피하려 하던 가치와 원칙들 중에서 또 거부당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당하는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내 믿음에 동의하지 않거나 나보다 아는 것이 더 많아 보일 때는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든다. 실패. 누군가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실패했다고 느낀다. 내가 나 자신이나 가족을 충분히 뒷바라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실패했다는 기분이 든다. 분노. 내가 하는 일의 진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 함부로 판단을 내리면 화가 난다. 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인데 이런 것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앤서니 라빈스 우리 이 저자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피하고자 하는 원칙들 역시 사람을 움쪽달짝 못하게 얽매이는 마찬가지이다. 이 원칙대로 할 경우 기분이 언짢아지기는 참으로 쉬운 반면에 기분이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단지 누군가가 자신의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앞으로 로리는 숱하게 마음고생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제대로 알기도 전에 당신에 대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거의 100%이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닌 로리의 삶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언제나 괴로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가장 큰 원인은 당신도 그녀의 원칙을 보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그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거나 자신에 대해 함부로 판단할지도 모른다는 위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숨어버린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 어느 지점에 이르러 마침내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가치 체계와 원칙을 갖고 산다면 위궤양에라도 걸릴 것 같군요. 이렇게 부정적인 원칙 속에서는 늘 고통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참 좋은 이 명강사의 이 이야기를 참 배워봅니다. 자, 로리가 말했다. 이미 걸렸답니다. 불행히도 로리의 예는 그리 드문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녀의 원칙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의 원칙보다 엄격하기는 하다. 그러나 당신의 원칙 또한 얼마나 불공정한지 발견하게 되면 깜짝 놀랄 것이다. 새 운명 창조 세미나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손꼽히는 사람들, 즉 이 문화권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참석했다. 그런 이들도 외부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감이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 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것은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간의 충돌이나 부적절한 원칙 때문이다. 부적절한 그 원칙 생각 때문에 늘 이렇게 불행하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문제의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은 매우 간단하다.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가치 체계를 세우는 것뿐이다. 단 이 가치 체계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기분이 나쁠 때보다 좋은 경우가 더 많도록 해야 하며 자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가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는 것도 분명 유익한 일이다. 우리는 한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을 몰아붙이는 일종의 압력을 느낄 필요도 있는 것이다. 나는 유리잔이 아니면 오렌지 주스를 마시지 않는데 이는 오렌지 주스를 담는 용기에 대해서 한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두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초보자들은 즐거움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늘 기분이 좋으면 다른 이들에게도 좀 더 잘 대해 줄 수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 일단 자신의 가치 체계를 설계했다면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우리를 원하는 가치 쪽으로 이끌어주고 명확하게 실현 가능하며 바깥 세상이 어떻게 해주기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사용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로리는 이러한 요구 조건에 맞추어 자신의 가치 순위를 조금 수정하고 그 가치들을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원칙을 완전히 바꾸었다. 여기 로리의 새로운 가치 체계와 원칙들을 소개한다. 자, 로리가 추구하게 된 새로운 가치와 원칙, 자, 앞에서 생각했던 것을 바꾸었던 이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거나 받을 때마다 언제든지 사랑을 경험한다.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한다, 이런 뜻인데요. 건강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자각할 때마다 나는 이미 건강한 것이다. 이미 건강한 것이다. 재미,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본다면 이미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감사,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는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느낀다. 그렇죠. 이 자유, 이 생각을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자, 그렇겠네요. 자유, 내 신념에 따라 살고 행복을 느끼기 위한 선택을 받아들일 때마다 자유롭다고 느낀다. 자, 그래서 내 생각, 신념을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원칙은 지금은 재미가 우선순위가 되었음을 주목하자. 이는 남편과 딸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삶의 경험 전부를 변화시켰다. 이보다 훨씬 더 주목할 것은 그녀가 자신의 원칙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이다. 원칙이 여전히 실현 한 것이었다면 가치 순위를 바꾸어도 큰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로리는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돌아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주체가 될 수가 있었다. 자신이 주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자존심이 좌우된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겠다. 이 원칙들은 로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사랑에 대한 그녀의 새로운 원칙은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고 단언해도 좋다. 누가 주체인가? 바로 로리 자신이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그 사랑과 자유와 이런 참 안정감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켰다. 원칙을 그렇게 정했다라는 거죠. 그녀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정하게 대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죠? 스스로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는
자기가 정한 최고의 가치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원칙을 이렇게 바꿔서 매일 매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주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로리가 피하게 된 새로운 가치와 원칙은 무엇일까? 소극적 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나 자신의 궁극적인 행복과 성공을 저울질해 보는 일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피한다. 머뭇거림,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완벽할 것을 기대하는 일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피한다. 자, 내 자신에 대해서 막 완벽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나서자 이 말이고, 소극성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내 자신이 어떻게 성공인가 뭐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 말이네요. 자신감 있게 이처럼 새롭게 피하게 된 원칙과 함께 로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태도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방종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자신감 있게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고로 바꾸었다라는 거죠. 머뭇거림을 피해야 할 가치로 꼽게 된 것은 그동안 완벽함을 기대하면 괴로워지기만 해서 꾸물거리게 되었다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꾸물꾸물 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자신을 드러내라. 이런 말인데요. 가치와 원칙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그녀의 삶을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었다. 이 생각 하나에서 이렇게 삶의 자세가 바뀌어 버리네요. 이제 당신에게 과제를 하나 주겠다. 앞장에서 새롭게 확립한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쉽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새롭게 추구할 가치를 확립하고, 이와 동시에 기분이 언짢아지는 일은 되도록 새로이 피해야 할 가치를 확립하자. 피할 것, 또 가질 것, 이렇게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 견본을 보자. 그러니까 건강의 활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제든지 집중하고 기운이 넘치며 균형 잡혀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또한 내 힘, 유연성, 지구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언제나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나 자신의 건강 철학에 따라 살 수가 있다. 자, 사랑과 온정. 언제든지 나는 가족, 친구들 혹은 낯선 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할 수 있다. 언제든지 나는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 언제든지 나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할 수 있다. 또한 언제든지 내 상태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배움과 성숙에 대해서 나는 언제든지 유용한 명제를 새로 만들 수 있다. 언제든지 편안한 것 이상으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다. 언제든지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언제든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거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아는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 성취에 대해서 언제든지 내 삶의 가치를 이미 이루어진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언제든지 결과를 미리 설정해서 그 결과를 이룰 수가 있다. 언제든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배우거나 가치를 창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꾸어서 자,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아마 그냥 게임에 불과하지 않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대한 내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설정할 수는 없잖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히 당신도 이처럼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당신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을 설정할 것이다. 또한 아무런 괴로움도 없다면 성공하겠다는 동기부여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부디 나를 믿어주기 바란다. 나를 믿어주기 바란다. 이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삶이 안겨주는 괴로움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고통에다 항상 기분이 좋지 않게 만드는 엄격한 규칙들을 굳이 더할 필요는 없다. 사회학에서는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개념이 있다. 이 말은
우리 문화권의 원칙이나 가치, 믿음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는 매우 편협한 마음 자세가 아닐 수가 없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제각각 다른 원칙과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원칙이나 가치 체계가 당신의 것보다 더 낫거나 못하지도 않다. 중요한 점은 그 원칙이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기운을 북돋워 주는가 그렇지 못한가이다. 자, 그것에 너무 타인의 가치 체계에 대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원칙에 틀렸다 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큰 명제로 모든 불쾌감은 원칙 때문이다. 왜 불쾌하냐? 그 원칙이라는 것을 벗어나 봐라 이런 뜻인데요. 원칙에서 벗어나면 된다. 그 원칙에서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서 묵상하고 또 다음 기회로 넘어가겠습니다.